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RFID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RFID는 의료 분야에서도 그 효율적인 어떤 환자 관리에 기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RFID의 주변 환경이나 개체의 상태에도 감지할 수 있는 그 센서로서 그 역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내용입니다만, 그 환자들이 손목에 바코드나 손으로 적은 그 번호를 예전에는 새겼습니다만은 현재 그런 팔찌 대신에 RFID가 부착된 팔찌를 사용해서 착용한다면 의사나 또는 간호사는 그 환자가 현재의 상태 또 병의 치유 상태에 대한 정보를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빠르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RFID 기술을 응용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FID는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그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치명적인 의료 사고, 예를 들어서 왼팔을 수술해야 되는데 의사의 그 어떤 직관적인 어떤 그 수술로서 오른팔을 수술한다든지 또는 뱃속에 그런 가위를 넣고 봉합을 했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인간의 생각보다는 RFID의 그 센서 기술을 이용해서 한다면 그 사고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독거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약품 용기에다가 처방 정보를 이제 넣고 넣은 그 RFID를 RFID 태그를 부착해서 사용자들이 그 RFID에 들어가 있는 그 리더기가 포함된 그 단말기를 통해서 현재의 그 약의 복용 상태라든지 약의 처방 그 정보를 들을 수 있게 죄송합니다.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RFID는 이 밖에도 금융,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금융, 은행에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환경, 소방, 군사, 물론 이게 RFID 기술이 군사 어떤 그 군인, 다시 말하면 군대에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자기의 그 아군의 적기를 아군의 그 비행기를 검출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것처럼 또 군사, 건설 등에서도 새로운 가치와 효율성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RFID하고 유비쿼터스, USN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 유비쿼터스의 네트워크, 그 우리가 이제 USN이라고 하는데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이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RFID하고 USN하고는 같은 상황에서 하는데 이러한 그 RFID 기술이 점차 발전이 돼서 이제 저희가 오늘 공부할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RFID와 USN,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늘 하는 얘기지만 아주 엔지니어링한 기술적인 특화된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그 동향을 파악할 따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떤 기술이고 어떻게 되고 전망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교재는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을 때 그 교재가 함께 첨부가 되니까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면서 또는 교재를 출력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컴퓨팅이라고 해서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그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그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의 제안자는 마크 와이저라는 하는 그 박사인데요. 마크 와이저라는 박사는 그 사람을 포함한 현실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연결한다. 전체적으로 공간 내에서의 전부. 그래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바로 줄 수 있는 기술을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래서 연결했듯이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그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바로 줄 수 있는 거, 기술을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컴퓨팅의 정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관문 옆에 지문 인식기가 있습니다. 그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갖다 대니까 거기에 어서 오세요. 예를 들면 저는 우광섭이니까 우광섭님 하면서 문이 딸깍 열립니다. 여기 유비쿼터스입니다. 그러니까 방으로 들어가니까 또 그 방으로 들어갔을 때 불이 저절로 켜집니다. 그 사람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비쿼터스, 즉 이런 기술들이 그런 것을 전부 열어가는 거죠. 또 방으로 들어가니까 불이 켜지는 것도 거기에 나오는 것이지만 잠깐만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온 것을 인지해서 커튼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또 벽에 걸린 모니터에 손바닥을 갖다 대니까 화면에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스케줄표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어떤 그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한 현재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본다면 말이죠. 1988년도에 그 미국의 사무용 복사기 제조인 제록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사기 제록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마크 와이저. 마크 와이저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그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정의가 되었습니다.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은 자 1988년도에 어디에서 복사기 메이커인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여기에 있는 마크 와이저 박사가 처음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유비쿼터스라고 굳이 쓴다면요. 옆에다 쓸까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에요. 아이가 빠졌네요. 아이가 빠졌어.
유비쿼터스 컴퓨팅. 그래서 이제 1988년도에 유비쿼터스에 대한 서막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사회다. 뭐 정의로 따진다면 유비쿼터스의 정의는 이렇고요. 만약에 유비쿼터스 사회다라고 얘기하면 유비쿼터스 사회다라고 하면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은 일상생활 환경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국방, 환경, 행정, 여러 가지 산업, 그다음에 뭐 우리가 RFID처럼 물건을 유통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있었지만 유통이나 공공, 금융 등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적용돼서 이게 하나로 통합을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모든 일상생활에 적용이 된다. 그 영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 의료, 국방, 보세요. 의료도 들어가죠. 국방, 또 교육에도 들어가죠. 또 뭐라 그랬어요? 유통에도 있었죠. 모든 많은 공공에도 있고요. 공공 또 금융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카드 쓰는 것도 유비쿼터스예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모든 일상생활에서 여기도 뭐 우리가 행정이죠. 행정에도 행정이라는 건 원래 여러분들 주민센터에 가면 굳이 어떤 그 서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상병세서를 띨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제하는 환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모든 그 일상생활에 적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하나로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을 열고 지문인식으로 들어가서 불이 켜지고 불이 켜진 상태에서 컴컴한 가운데서 커튼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커튼이 열리고 모니터에다가 손을 대자마자 그 모니터 상에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보여주는 이러한 것들을 유비쿼터스 사회다. 그래서 유비쿼터스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유비쿼터스의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유비쿼터스의 세 가지 특징을 보면 그냥 유비쿼터스 쓰지 않고요. 쓰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세 가지 특징. 유비쿼터스의 세 가지 특징으로 보면 네트워크 접속이에요. 네트워크 접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트워크 접속. 이 네트워크 접속은요, 무선으로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서나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유선으로 되어 있으면 유비쿼터스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 그곳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유비쿼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트워크 접속에 있어서는 무선으로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서나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이에요. 무선 환경에서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가시성이에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비가시성. 볼가짜니까 눈으로 본다는 건데 사람의 눈으로 컴퓨터가 보이지 않고 물체에 내장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컴퓨터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그 자체 안에 모든 컴퓨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컴퓨터가 아니라 커튼을 열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롤러식으로 해서 이걸 당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팅이에요. 컴퓨터하고 컴퓨팅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요, 물체가 내장돼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커튼을 열었는데 그 옆에 크다란 뭐 어떤 물체가 보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레일 위에 조그맣게 RFID처럼 센서를 담을 수 있고 그 센서를 작동할 수 있는 컴퓨팅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컴퓨터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체가 내장되어 있고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부적인 그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인지 서비스예요. 어떤 상황인지 서비스인데, 이 상황인지 서비스는 뭐냐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 상황을 인지해서 상황에 맞는 컴퓨팅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상황을 인지하는 거죠. 자동입니다, 이건. 자동 상황 인지 해서 얘가 컴퓨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컴퓨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온도 조절 시스템. 예를 들어서 온도 조절 시스템.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뭐 업체에서는 그 사람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이 온도가 어느 정도 높은 온도에 있다면 에어컨이 작동을 합니다. 에어컨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또 사람의 건강 상태를 인지해서 알맞는 온도를 조절합니다. 내가 춥거나 또 몸이 더울 때 그 내부에, 꼭 에어컨이 아니더라도 그 내부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동을 해서 어떤 그 내부 순환의 서큘레이션을, 그러니까 공기의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온도를 좀 더 낮춰준다든지 또는 좀 더 온도를 높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명 시스템이 있어요. 조명 시스템이요. 이 조명 시스템은 어때요? 비가 왔을 때, 눈이 왔을 때, 맑을 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맑을 때 흐린 날을 인지하면 실내 조명을 좀 더 밝게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날은 그렇고요. 눈 올 때도 흐리니까 조금 더 밝게 해주고, 맑은 날은 너무 햇볕이 많이 나면 조금 내부 실내를 조명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어떤 이런 네트워크 접속과 비가시성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비쿼터스 세 가지 특징은 이렇게 돼야 유비쿼터스가 세 가지 특성이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의 지향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우리가 유비쿼터스 지향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은 어떠한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유비쿼터스의
지향점 바라는 거죠. 유비쿼터스의 지향점들은 5C,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5C와 5N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5C와 5N이다. 5C는 첫 번째 컴퓨팅이에요. 네, 컴퓨팅이죠. 첫 번째가 5C니까 컴퓨팅. 영어로 쓸까요? 네. 네. 컴퓨팅. 이 앞에 이니셜로 C를 딴 거예요.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접촉이 돼야 되겠죠. 커넥티비티. 접촉. 커넥티비티. 그냥 그 접촉에 커넥티비티 이렇게 할게요. 커넥트 다 안 쓸게요.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컨텐츠. 하나, 둘, 셋, 네 개요. 다섯 개 때문에 조용해야 돼요. 칼럼 있죠. 조용. 조용해야 돼요. CALM. 자, 예를 들면 조용하지 않고 커튼을 치는데 뭐 모터 소리가 왕 하고 돌아간다든지, 또 조명을 켜는데 뭐 소리가 갑자기 딱딱딱딱 이렇게 큰 소리가 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비쿼터스의 지향점 앞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점은 5C하고 5N이라고 합니다. 5C는 컴퓨팅,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그다음에 컨텐츠, 그다음에 컬럼. 조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5N이 요 5C예요. 5N이 첫 번째 5N이 anytime이에요. anytime은 어때요? 저녁에는 되고 아침에는 안 되고 낮에는 잘 되는데 오후에는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24시간 anytime 어떤 시간에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nyway anyway가 anywhere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 한 방에 들어왔는데 거실에서는 되고 화장실에서는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실과 조리실과 안방과 모든 것이 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질 때 anywhere, anytime 어떤 시간대에서. 그 다음에 any network 어떠한 네트워크라도 돼. 예를 들어서 나는 U+를 써. 나는 KT를 써. 나는 SK를 써. SK는 되고 U+는 안 되고 뭐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떠한 네트워크 상황에서도 any 네트워크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any device예요. 어떠한 디바이스에서도 이 모든 것들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패턴에 대한 것은 되고, 이 패턴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또 이 패턴에서는 되고, 이래서 어떤 디바이스 끝에서 처음에서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ny 서비스예요. 서비스에 대한 그 내용들은 어떤 컨텐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애니 서비스, 어떠한 제공 조건에 대해서도 다 지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비쿼터스의 정의와 사회 특징, 지향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칠판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유비쿼터스 공간에서의 핵심 기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